큰 바위 얼굴, 너데니얼 호손.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오막살이 집 문 앞에 앉아 있다. 그들은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높은 산과 넓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울창한 숲을 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비탈진 곳이나 평지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다. 또 이곳에서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방직 공장의 기계를 돌렸는데, 공장에 근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골짜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모두들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몇 개의 바위. 그 바위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우러져 적당한 위치와 거리에서 보면 정말로 사람 얼굴처럼 보였다. 타이탄 같은 거인이 절벽 위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말이다. 넓고 둥근 이마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었다. 콧날은 갸름하고 입술 또한 한없이 넓어서 그 커다란 입술로 말을 한다면 아마도 천둥 같은 소리가 골짜기 가득 쩌렁쩌렁 울릴 것만 같았다. 큰 바위 얼굴을 보려면 바라보는 거리가 중요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그 거대한 얼굴의 윤곽은 사라지고 무겁고 큰 바위들이 질 수 없이 포개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설수록 바위들은 점점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진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마침내 구름과 안개에 쌓여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골짜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은 참으로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존재였다. 골짜기의 토지가 기름지고 구름이 찬란하며 햇빛이 따사롭게 비쳐 농작물을 키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바위 얼굴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집 앞에 앉아 어머니와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마을의 초라한 집터에 마치 마술을 부린 듯 으리으리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예언 속 이야기가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니스트 역시 예언 속의 위대한 인물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었다. 마침내 게더골드가 오기로 한 날, 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침내 꾸불꾸불한 산길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오는 마차바퀴 소리가 들렸다.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다가왔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흔들었다. 조그마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노란 피부에 이마는 좁고 날카로운 눈가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네.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들어맞은 거야. 마침내 위인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사람들은 들떠서 소리를 쳤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했다. 기대했던 게더골드의 얼굴은 그가 상상했던 예언 속 위인의 얼굴과 너무 달랐던 것이다. 낙심한 어니스트는 주름살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얼굴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 쪽을 쳐다보았다. 맑고 빛나는 큰 바위 얼굴이 안개에 쌓여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은 그 아름다운 입술을 열어 어니스트에게 말을 건네려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의 일상생활에는 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 집 앞에 나와 앉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참으로 쓸모없고 한심한 짓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착실한,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산 중턱의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의 오랜 선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고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실을. 어니스트는 오늘도 산 중턱 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와 똑같이 생긴 마을의 위인이 언제 나타날지를 생각했다. 마을의 오랜 전설을 처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세월이 가고 게더골드는 죽어 땅속에 묻혔다. 슬프게도 그의 육체와 영혼이었던 재산은 생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생명이 끊긴 후 그가 남긴 것은 쪼글쪼글 주름진 살까지뿐인 보잘것없는 시신 한 구에 불과했다. 말년이 되고 그가 가진 재산들이 바닥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늙고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얼굴과 저기 마을 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사이에는 서로 닮은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게더골드가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를 잊어버렸다. 이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난 인물 가운데에는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 있었다. 여러 해 전부터 군대에 들어가 수많은 격전을 몸소 겪은 그는 전쟁에서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 나이 먹은 용사가 골짜기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와 고령으로 인해 이제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노병은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귀 속에 울려오던 북소리며 나팔소리의 실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골짜기 마을은 다시 커다란 흥분과 기대감이 휩싸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대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예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던 큰 바위 얼굴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다.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 늙은 장군이 오는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친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 숲속으로 갔다. 장군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연단 주변으로 수없이 몰려들었다. 그들에게 가로막힌 어니스트는 열심히 발돋움을 했지만 좀처럼 그 유명한 장군을 볼 수가 없었다. 똑같아!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닮았어! 영웅의 생김새를 확인한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 쉿! 조용히! 장군이 연설하신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장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박수 갈채 끝에 축배가 있었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장군이 일어선 것이다. 어니스트는 드디어 그를 보았다. 수없이 많은 전투와 오랜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얼굴. 힘과 정열이 넘쳐 흐르고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선 선량한 지혜와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큰 바위 얼굴은 늘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온화하고 포근한 미소를 함께 머금고 있었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군중 사이에서 홀로 등을 돌렸다. 한숨이 나왔다. 그분을 만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다시 여러 해가 흘렀다. 평온한 나날이었다. 이제 그는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유명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대로 인기가 있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착실히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 불쌍한 이들을 돕고 평생 동안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의 희망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니스트의 고귀하고 순수한 박의 정신은 그의 덕행을 통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시간이 흘렀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느 인물에 대한 소문이 다시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어느 저명한 정치가가 그 대상이었다. 그 정치가는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 마을 출신이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난 그는 법률과 정치로 이름을 높인 인물이었다. 상인의 장사수완이나 군인의 총칼 대신 그가 가진 것은 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앞의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다. 청중들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그른 것도 옳은 것이 되고 정당한 것도 부정한 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마침내 그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와 큰 바위 얼굴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지자들이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때 올드 스토니 피즈는 자기 고향인 골짜기 마을을 방문하였다. 멋진 기마행렬이 정치가를 막기 위해 모여섰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에 모였다. 사람들 속에는 어니스트도 있었다. 잠시 후 기마행렬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바람에 어니스트는 정치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환호의 합창을 시작했다. 어니스트는 발꿈치를 들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마차에서 내려 미소를 짓는 정치가의 얼굴, 훤한 이마와 길다란 콧날에서 의젓한 기운이 묻어났다. 그러나 저편 계곡의 큰 바위 얼굴의 따뜻하고 인자한 기품은 느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정치가의 눈빛에는 지치고 우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어니스트는 우울하게 등을 돌렸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다. 어니스트도 이제 늙었다.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흰머리가 늘고 이마와 뺨에는 주름 사이 잡혔다.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지혜롭고 인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그의 훌륭한 인품으로 인해 어느덧 그의 이름은 골짜기 마을을 지나 다른 넓은 세상까지 알려졌다. 남들은 목숨을 걸고 좇는 명예가 좇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를 찾아온 것이다. 이곳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시인이 한 명 있었다. 고향을 떠나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낸 그는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 얼마 전 그는 이고장 출신 시인답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손가로 큰 바위 얼굴을 찬양하였다. 이 시인의 시집이 마침내 어니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어니스트는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들을 읽었다. 시 구절들은 매우 아름다웠다. 어니스트는 눈을 들어 멀리 골짜기의 큰 바위 얼굴을 보았다. 나의 장엄한 벗이여, 이 시인이야말로 그대를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큰 바위 얼굴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인이 어니스트를 찾아왔다.
시인은 이미 소문을 통해 어니스트의 훌륭한 인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시인은 어느 점잖은 노인을 보았다. 문 앞 의자에 앉아 책을 읽던 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멀리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시인과 어니스트는 나란히 앉아 대화를 주고받았다. 시인은 어니스트의 소박한 말솜씨와 거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지혜에 크게 감탄했다. 어니스트 역시 시인이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들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니스트는 낯선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바로 지금 자신이 감명 깊게 읽고 있던 시집의 작가였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반갑고도 놀란 기색으로 시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저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예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일생 동안 저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시인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게덜골드,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올드 스토니피즈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드릴 뿐입니다. 그날 저녁 무렵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야외로 나섰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어니스트와 시인은 다정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모임 장소로 갔다.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아담한 숲속. 등 뒤로는 회색 절벽이 솟아있고 주변에는 푸른 나뭇잎과 담쟁이 덩굴이 마치 휘장처럼 무성하게 드리워져 둘러싼 곳. 어니스트는 연단처럼 마련된 작은 언덕에 올라섰다.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웃음을 띠며 청중을 둘러보았다. 서고 앉고 기대서 선 사람들이 저마다 편한 자세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산의 기우는 해가 그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추어 주었다. 어니스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유익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의 사상과 일치된 진실한 이야기들은 힘이 있었다. 이야기 속의 사상은 그가 살아온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현실적인 깊이가 느껴졌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삶과 신성하고 고귀한 사랑의 정신이 가득 느껴졌다. 시인 또한 어니스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니스트의 인품과 사상이 그동안 자기가 써왔던 어느 작품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느꼈다. 감동 어린 눈물에 젖은 시인은 어니스트의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 백발이 서성한 얼굴, 그리고 시인은 골짜기 저편에 언제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큰 바위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흰 구름이 큰 바위 얼굴의 이마 쪽을 살짝 스쳐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니스트의 이마에 덮인 흰 머리카락과 비슷했다. 순간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보세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예언의 인물은 바로 어니스트 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새삼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예언은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할 말을 마친 어니스트는 아무 말 없이 연단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어니스트는 여전히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에 모습을 하고 나타나 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